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지금은 11:11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일단 좀 시장 체크를 하기 전에요. 최근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고, 일론 머스크가 왜 그런 액션을 했을까라는 부분. 자, 다 아시지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CEO고, 지금 주식도 상장이 돼 있죠.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최근에 뭐 비트코인을 막 흔들고 도치코인 막 흔들고 했잖아요, 한마디에. 그래서 어,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트위터로 통해서 코인 시장이 좀 끌어당겼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예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에는 뭐 도치코인 올인했다, 뭐 사람들을 끌고 왔다, 뭐 머스크의 사기극이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2019년 트위터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도치코인 최대 보유자가 머스크냐,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어, 최대 보유자가 머스크.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대 보유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닐 수 있는데, 최대 보유자라면 도치코인을 최대로 가지고 있다, 머스크가. 지금 도치코인을 도치코인 상위 100명을 봤을 때 발행 수량의 67%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100명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쪼개서 돈으로 환산해 보면 1인당 대략 뭐 20조 이상의 투자금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최근의 현상을 좀 보면 비트코인을 급등시켰죠. 급등, 그 다음에 도치코인 급등시켰는데, 시장 위치에서 보면 업비트 기준상 보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만 해도 첫날에도 굉장히 슈팅이 나왔고, 그 후 지나고 나서도 다시 신규 거래가 좀 들어온 다음에 재슈팅이 나타났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고 한데, 과연 도치코인 최대 보유자가 머스크라면 위험할 수 있겠죠. 그쵸? 왜? 자기 또 한마디에 움직일 거 아니에요. 무슨 부루마블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요러면 요렇다 떨어지고 요러면 저렇다 하면 올라가고, 지 혼자 놀지 완전히 놀이터 만들어가지고 노는 그런 수준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도치코인 최대 보유자가 머스크라면 이제 그럴 수가 있고, 만약에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몸빵을 하고 있다. 어, 머스크가 몸빵을 하고 있다. 음, 왜냐면 화제거리를 돌리기 위해서 머스크한테 뭔가 이렇게 쇼 담당을 맡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이제 뭐 머스크는 그럼 뭐 보유한 코인이 없냐? 있겠죠, 당연히. 근데 수량이 크진 않지만 몰빵을 하고 몸빵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 어, 이 기사도 이제 나온 지 좀 됐지만, 스페이스 X 있죠. 스페이스 X 도지코인하고 연결이 좀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 뭐예요? 예, 도지코인 가져가겠다. 예, 가져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 X 위성 도치 1을 도치 1호기를 2020년도에 발사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뭔가 과학에 관심이 있고 우주에 관심이 있고 하신 분들은, 그리고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그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러면 뭐 스페이스로 왜 그걸 이제 쏘냐라고 또 물어본다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CEO예요. 또 테슬라 CEO, 스페이스 X의 또 CE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화성으로 가져가겠다. 예, 도지코인을
그러니까 지 혼자 잘 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도 있죠. 뭐냐면 어, 이제 아이가 좀 태어난 것 같은데 아들을 위해서 도치코인 구입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진짜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투자할 목적으로 했냐? 아니면 그냥 그냥 또 흘리기 식으로 어떤 이벤트성으로 했냐? 그러면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아들을 위해서 도치코인 구입했다라고 하면 도치코인이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성장 가능성이. 근데 아니라면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면 또 하나의 쇼적인 이벤트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가지만 딱 보고 이거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를 막 얘기해 놓고 다 뿌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한번 조각을 맞춰 보고 최근에 했던 이슈들이 진짜 어느 쪽으로 좀 기운 게 좀 많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22년도에는 뭐예요? 도치 1호기를 발사하겠다라는 이런 언급. 어,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좀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고, 일론 머스크를 제가 오늘 언급드렸던 이유는 최근에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좀 간략한 상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자, 시장 체크를 또 간단하게 하면 지금 양쪽 시장이 1.5% 정도, 평균 1.5% 정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제 움직임부터 오늘 아침까지 또 보게 되면 하락 낙폭이 컸지만 그래도 조금은 줄어서 끝났죠. 하락은 하락으로 끝났는데 하락폭이 약간은 그래도 약해진 상태에서 마감이 됐고요. 자, 지금 비트코인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자, 오늘 양봉 나오고 있는데 흐름이 전환된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흐름이 전환됐다고 볼 수 없고 그냥 단순히 뭐예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데 빠졌다가 그냥 번쩍 반등만 나온 거죠. 그럼 이 추세 구간을 돌파할 때는 다시 또 새로운 슈팅 구간, 시세 전환이나 상승 전환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될 수 없고, 제가 진짜 어제 좀 냉정하게 조금 봤습니다. 자, 5월까지는 어, 관망 또는 어, 비중이나 아니면 뭐 추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언급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지금 꼭대기를 만들어 주고 나서 7,900만원 이탈 후에 빠르게 회복됐다라고 하면 차라리 다행일 수 있지만 이게 회복되지 않고 밀렸기 때문에 그 흐름이 하방으로 전환이 되었고 지금은 하락 구간으로 계속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 또는 추세 하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까지 빠질 거냐라는 부분을 지금 정확히 찝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4,900만원, 5천만원 얘기한 것도 저만의 또 추측인 거죠. 그래서 4,900까지는 찝어주면 반등 나왔으면 좋다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저기 구간을 이탈한다고 하면 오히려 코인들을 다시 막 잡거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인도 보시면 분봉에서 240분봉으로 보면 이때 이제 추세 상단에서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쵸? 추세 상단에서. 그래서 과거의 흐름 보시면 과거에도 추세 상단에서 물량은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 물량이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하락이 될수록 뭔가 더 시장이 밀리는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할지언정 대부분들의 코인들이 오늘 뭐 빨간불을 켜고 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구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 구간으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 제가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 당장에 뭐 사시면 안 돼요. 그냥 막 이거 떨어졌다고 막 사고 한다면 뭐 분할 매수를 해서 1차, 2차, 3차에서 나눠서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1차, 2차, 3차 매수를 하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 소액으로 쪼개야 됩니다. 아셨죠? 소액으로 쪼개서 가능한, 예, 약간 좀 입질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살 거 한 10만원만 입질해 놓고 좀 기다려 보고, 아니면 빼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더리움도 말할 건 없죠. 지금 상태에서는 눌리고 있고, 어제 나왔던 이런 부분의 흐름을 보면 어쨌든 단기 지지선은 붕괴가 된 상태입니다. 이탈이 됐고요. 종가 기준상 4,750만원, 475만원 이탈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얼마죠? 420만원 자리가 이탈이 됐습니다. 그럼 일단 팩트네요. 그쵸? 1차 지지 구간 이탈이 됐고 해서 더 빠졌고, 2차 지지 구간이 이탈돼서 더 빠졌는데, 여기를 다시 빠르게 회복시켜 놓을 거냐, 420만원을 회복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서 추가 하락이 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20만원 종가로 회복 안 되면 다시 밀리겠죠. 밀린다고 하면 이번에는 400만원이 이탈될 것 같습니다. 400만원 밑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은 아무리 순환 장세가 온다고 한들 이미 하방의 그림을 다 그리고 있습니다. 시총 3위, 시총 뭐 5위까지 본다고 해도 대부분 뭐예요? 하방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자, 리플도 또 보시면 리플은 그래도 나름 튼튼하네요. 저기 어제 제가 BTC 쪽에서 리플을 봤을 때 리플 흐름이 이거 어떻게 끝났나요? 야, 잘 끝났네. 예. BTC 쪽에 잘 끝났기 때문에 원화 쪽에서도 한번, 원화 리플도 다시 한번 땡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원화하고 BTC하고 흐름이 다르다. 대신에 BTC의 모양새가 더 좋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모양이 좋다라는 거는 원화 쪽에서 못 간다고 해도 BTC 쪽에서 같은 코인이라고 한다면 원화 쪽 코인도 견인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잘 지금 모양 만들어주는 거는 리플이 굉장히 좀 튼튼해 보이고요. 자, 도치코인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려서 단기 추세가 돌파는 됐지만, 이날 단기 추세 돌파돼서 살아난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도치코인도 600원이 이탈이 되면 뭐라 그랬죠? 500원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 이제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얘를 지금 사냐 안 사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도치코인을 어떻게 바라볼 거고, 그거를 믿을 거고, 향후 진짜 화성까지 가져갈 거냐, 진짜 미사일 발사하는 것까지 다 믿을 거냐, 그때까지 투자를 할 수 있냐,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투자라는 거는 불확실이에요. 불확실성. 대신에 벌게 되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고, 못 벌면 까먹을 수가 있는 거죠. 투자라는 거는 불확실성인데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금을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시장에 그렇게 뭐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진짜로 맞다고 볼 수가 없고, 내가 까먹어도 돼, 이 정도 돈은 내가 투자 한번 해보겠어라고 한다면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반신반으로라도 믿고 투자해보는 것도 조금 투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상에는 지금 리플은 괜찮고, 리플만 괜찮고 나머지 애들은 다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 중이죠. 에이다도 한번 볼까요? 자, 에이다도 보시면 이제 하락인데, 얘 같은 경우는 좀 감이 늦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 시장 빠질 때 얘는 올라갔어요, 반대로. 그쵸? 5월 12일인가요? 빠졌다 다음날 바로 갔네요. 예, 다음날 빠르게 살아나면서 어제
어제 조금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쵸? 예,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뭐 얘가 살아날 거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좀 낮고 하락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빠진다고 하면 2,400원, 많을 경우는 2,200원까지도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점 코인들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이제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좀 내용이 있었죠. 저의 어떤 과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 어, 지금 코인을 막 시작했는데 9일 됐다고 했어요. 9일. 시작한 지 9일이 됐는데 계좌가 마이너스 80%다. 그 뭐냐 했더니 두 개를 보니까 정말 시세 막 짱짱할 때 꼭대기에서 사서 두 개 다 물려 있어요.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시작한 지 9일 됐는데 마이너스 80%입니다. 자, 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분을 높게 샀다고 탓하는 게 아니고,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왔거나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은 절대 강세장에, 예, 막 따라 붙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막 급락하고 있는, 하락으로 막 급락하고 있는 애들도 함부로 잡으면 안 되고, 그렇게 발생하고 나서 2, 3일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왜요? 더 빠지거나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지 말라는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이제 좀 위험한 부분에 있고, 특히 지금 살 수 있는 코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거 다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이거 사라고 만들어 놨어요. 거래소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하방에 있잖아요. 그쵸? 하방에 있기 때문에, 하방에서 전체 시장의 대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와봐야 뭐가 좋겠냐라는 거죠. 그쵸? 결국은 하락인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흐름 자체가 저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대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전에 뭐 이더나 도지나 뭐 이렇게 애들이 에이다처럼 순환되면서 시장을 견인시킨 이력은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대장은 비트코인이다. 왜? 얘 하락할 때 다 빠졌으면 그 내용으로 뭐 충분한 거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빠진 구간에서 아직도 안심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분.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근데 저 투자는 너무 하고 싶고 막 단타도 찍고 싶고 해요. 그러면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그냥 만 원만 가지고 단타 한번 해보세요. 만 원 까먹는다 생각하고, 까먹으면 뭐 짜장면 곱빼기 한번 사 먹었다 자 하고, 이렇게 사고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단타는 추가 매수를 이렇게 시장 빠질 때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 또 얘기하면 또 내용이 길어지니까, 아무튼 소액으로만 좀 투자를 하시고, 자, 나머지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제가 그래도 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항상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야중에 또 다른 질문이 돌아와요. 신기한 게. 그래서 하락장에는 추매 또는 비중 축소, 요 두 가지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가지. 또는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완전 손절 할 건지, 요 부분만 생각해야지. 이거 내게 언제 올라갈까? 그 걱정해도 안 올라가요. 내가 감기 걸렸는데 아이고 나 감기 언제 났을까? 지가 날 때 되면 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알아서 지가 때가 되면 되는데, 그러면 하락장에는 뭐예요? 대비 하자는 거죠. 뭘요? 춤에 대비하고, 비중 축소할 건지 대비하고, 완전 손절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 즉 준비를 하자는 거죠. 준비. 그쵸? 예. 그래야 뭐 어느 시점이 왔을 때 우리가 요 셋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존버다. 무조건 존버.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뭐 딱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존버도 존버 나름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많이 올라가는 애가 오늘은 마로네요. 그리고 빠지는 애가 솔브케어. 솔브케어도 솔브케어 좋네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좋아합니다. 하락을 많이 했는데 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거래가 들어온 애들을 유심히 봐야 돼요. 사라는 건 아닌데, 사라고 안 했어요. 예? 이제 매수 언급 안 하기로 했죠. 사라는 거 아닌데 유심히 보라고요. 어떻게 흘러가나. 이런 애들도. 그럼 얘도 이제 추세로 좀 놓고 본다고 하면 진짜 오랜 시간 끝에 고점이 4월 2일 날 찍었는데, 이날 찍어주고 나서 장중에는 뭐예요? 막 윗꼬리 들어 올려주고 넘어갈 것처럼 액션을 보였지만 결국 다 밀렸고, 확실하게 어제 자리에서 추세 전환이 조금은 나타났네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솔브케어가 지금 이런 시점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는 다른 코인들도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준비하자는 거죠. 대비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마로도 보겠습니다. 마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많이 빠졌던 코인인데, 주봉으로 좀 보시면 하나, 둘, 셋, 반등날 빼고 넷, 다여 6주째 빠지고 있네요. 반등날 제외하고도. 자, 그래도 지금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래도 300원, 한 330원짜리는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330원짜리가 시장 출렁이었을 때 요 자리거든요. 요때 한번 출렁이었고, 어제 한번 또 출렁이었는데 이탈은 안 시켰네요. 그쵸? 예. 그러면 이제 마로 같은 경우는 요 300 초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탈된다고 하면 어디 가서 추가 매수 하실지 또 짜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현금을 뭐라 그랬어요? 예,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죠. 저기 1000원에 꼭대기에 물렸는데 추가 매수 언제 해요? 500원에요. 500원에 절반 빠졌으면 뭐예요? 50%잖아요. 그쵸? 예. 근데 여기서 또 500원에 샀는데 또 빠진다. 그러면 얼마요? 단가가 한 750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250원 정도에 또 사면, 추가 매수를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1차, 2차, 3차 나누면 다 3차만 해도 살 수 있어요. 대신에 간격을 마이너스 5%로 줬냐, 50%로 줬냐, 마이너스 40%로 줬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질문도 많았죠. 뭐예요? 아니 1000원에 사서 물타기를 했는데 현금이 없다. 예, 그건 추가 매수의 어떤 기준 자체를 너무 짧게 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폭 자체를 크게 했을 때 해야 되는데 너무 짧게 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1000원 갔는데 이게 500원 언제 기다려요? 이렇게 빠지는 날도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하자라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비.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래도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일시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지는 말자. 예, 너무 안심을 하면 또 등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자, 페이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요 구간을 과연 지켜줄 거냐,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 줄 거냐, 추세 넘어가 줄 거냐에 따른 또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5월 말까지는 가능한 자, 소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극적 대응. 이미 뭐 하락 전에 추세 돌파는 됐었지만 어쨌든 다시 또 추세 하락 전환이 됐고 지지선도 또 이탈이 됐고 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또 하락 장세에 또 탔어요. 오늘 반등이다,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중간에 반등이 나와도 완전히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5월 말까지는 가능한 현금 확보 비중이 적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꼭 추가 매수는 확실하게 폭이 넓을 때 하시고, 추가 매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마이너스 50% 빠질 때마다 하세요. 마이너스 50%.
그러면 그 전에는 반등이 나와요. 보통 2차까지만 사도 반등이 나오고 더 빠진다 그러면 3차 사면 그 정도면은 뭐 충분합니다. 단가도 많이 낮아지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따로 없겠죠. 5월 말까지는 조금 좀 소극적인 대응을 좀 하자라는 부분을 다시 강조드리면서 오전 시장은 이렇게 좀 체크하고요. 우리 오후 시장에는 또 다시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 오전과 또 많이 다르냐, 아니면 더 악화가 됐냐, 아니면 뭔가 조금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